네,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15분 정도 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건데, 저희는 디지털 자산을 그냥 자산이라 생각하지 않고 디지털 자산이 그냥 블록체인의 킬러 서비스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하고 웹이 1970년, 86, 90년대 나오면서 정보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정보의 시대의 진정한 가치는 정보 교환의 비용을 거의 무료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나와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보를 거의 무료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시대를 만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보 교환의 비용과 가치 교환의 비용, 여기서 가치 교환이라고 하면 돈을 교환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자산을 교환하는 비용이에요. 어떻게 변했는지 시대를 보면 웹이 등장할 때부터 해가지고 정보 교환 비용은 거의 무료로 가까워졌습니다. 모바일 가면서 확실히 무료가 됐고요. 근데 가치 교환은 무료가 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뢰 비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은행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구조들 때문에 거의 무료가 되기 어려웠는데, 모바일이 나오면서 모바일 뱅킹 이러면서 좀 낮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무료가 되지는 않았는데,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디지털화가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트랜잭션 비용, 즉 가치 교환의 비용이 극도로 낮아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저희는 그것을 디지털 자산 시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웹이나 인터넷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정보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시대를 열 것이다.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이 예전에 웹에서 정보의 시대가 킬러였다라고 하면 디지털 자산 자체가 킬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자산이 뭔데 자꾸 디지털 자산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디지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디지털 자산 이꼴 가상자산, 비트코인 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디지털 자산은 가상자산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 그래서 그까지 포함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유통되고 발행될 수 있는 형태면 전부 다 디지털 자산의 범주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디지털 자산 뭐가 있을 것이냐? 뭐 제일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게임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저게 내 자산인가? 게임해서 내가 얻은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걸 자산인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블록체인에서 시도되고 있는 게임들은 이미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부여를 받고 거래가 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쪽에 계시는 분들 익숙하시는 디지털 수집품, 이게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한정판이 많이 있는데 디지털에서는 카피가 쉽기 때문에 한정판이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원본 인증이라든가 소유권 증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디지털 한정판 수집품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디지털 우표라든가, 그리고 뭐 탑샷 같은 경우에는 NBA 농구의 어떤 장면들, 순간들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이런 구조의 디지털 수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되게 활발해진 영역이 디지털 아트라고 하는 영역인데, 사실 뭐 예전에도 디지털 아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그림 같은 거, 디지털에만 존재하는 그림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다가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이런 그림들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히 증명이 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고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만 원, 1,300만 원에 저 모카라고 하는 유저 내지는 기관인데 거기에 이제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하냐? 이 디지털 아트 가지고 뭐 나도 볼 수 있고 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냐? 요새는 이제 이런 디지털 아트가 그 메타버스라고 요새 많이 뜨고 있죠. 가상 세계에다가 미술관을 만들고, 이 미술관이 아까 그 모카가 만든 미술관이고요. 크립토 복셀이라는 가상 공간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미술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이 전시를 내가 뭐 스크린 캡처한다고 여기 전시될 수 있는 게 아니고 NFT로 소유 증명이 되어야 여기 전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네, 디지털 아트는 가상 공간에서 내가 뮤즘을 열라고 하면 NFT를 소유해야 되고 그림을 살 이유가 있겠네.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여기 뭐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 여기에서 어떤 또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이미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첫 번째로 NFT가 크리스티 경매, 즉 전통 미술품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있다. 물론 NFT만 거래된 건 아니고요. 물리적인 그림하고 디지털 버전과 NFT가 같이 이렇게 해서 원래 예상된 가격보다 한 10배 비싸게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요새 이제 많이 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를 띄운 것은 마인크래프트라든가 로블록스, 그리고 최근에 포트나이트 이런 데들이 많이 띄웠는데, 사실은 이 블록체인 쪽에서도 이전부터 디센트럴랜드라든가 뭐 샌드박스 이런 쪽에서 이미 이런 메타버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가 닫혀진 세계의 어떤 메타버스라고 하면, 즉 어떤 하나의 프로바이더가 만든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이런 메타버스는 일종의 오픈마켓 형태예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서의 땅이라든가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증명을 명확하게 개인한테 넘길 수 있는, 확실하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구조의 다른 패스를 가는 그런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나오면서 이런 메타버스에서의 부동산도 여러분들의 중요한 디지털 자산이 될 거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실물이나 금융 자산도 디지털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뭐 둘 다 저희 블록체인, 저희 클레이튼하고 같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인데, 예를 들자면은 엔젤리그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을 엔젤 조합을 만들어서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데, 원래 이제 종이 증명서를 보내드리는 구조에서 여기에다가 NFT로 소유 증명을 만들어서 클립이라는 지갑에다가 담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저쪽 옆에 같은 경우에 테사라는 미술품을 조각조각 내서 뭐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내가 10만 원어치 가지고 있어, 뭐 만 원어치 가지고 있어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사람들이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뭐 지금 주식이라든가 미술품,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금융 섹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실물에 있던 자산들이 다 디지타이즈화되고 토크나이즈화 돼가지고 이제 거래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은 블록체인을 쓰고 계시고, 아직 블록체인 안 쓰고도 합법적으로 하고 계시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한 몇 년 정도 후에는 되게 일반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쭉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 뭐 저희 나름대로 디지털 자산화 6가지 정도 카테고라이즈 했습니다. 이건 뭐 어디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고민 많이 해서 한 요렇게 6가지 정도로 카테고라이즈 하고 저희가 각각의 시장을 한번 태핑해 보자 라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현금성 디지털 자산, 저거는 예상하시다시피 카카오페이 같은 모바일 머니, 포인트, 쿠폰 이런 것들이 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현금성 디지털 자산이고, 아이템, 그 디지털 아이템 기반의 디지털 자산, 이거는 이제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아바타, 뭐 가상 부동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가상 자산, 이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 잘 아시는 영역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자산 기반의 디지털 자산, 아까 말씀드린 실물 자산, 금융 자산에 백드된 어떤 디지털 자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IP 백드된 디지털 자산은 저작권이라든가 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인텔리전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자산을 백드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이미 뭐 음원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살 수 있는 서비스도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좀 시도가 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궁극적으로는 데이터가 궁극의 디지털 자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마이데이터라든가 뭐 데이터 3법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면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통제권이 유저 쪽 사이드로 넘어가는 이런 커다란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궁극적으로 데이터가 내 거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프라이버시의 의미도 있겠지만 데이터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이 부여가 될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 이거 자체가 가장 큰 디지털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자산이 그냥 디지털에 올려놨다고 자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산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스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디지털이 없던 것은 디지털로 변환해야 되고, 그리고 변환한 걸 토크나이즈화까지 하면 최적. 그래서 뭐 100억짜리를 한 방에 그냥 너네가 소유해라가 아니고 뭐 100만 분의 1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토크나이즈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각각의 토큰 내지는 자산을 디지털 소유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디지털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블록체인은 그런 디지털 자산화를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최적이다. 뭐 사실 컴퓨터로 프로그램으로 못 만드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 디지털 자산한데 꼭 블록체인이 필요하냐?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면 되는데, 만들려면 이거 원장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원장을 만든 다음에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걸 만들고 하다 보면 블록체인이 나올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새로 만드냐는 거죠. 그냥 잘 돼 있는 블록체인 위에서 이런 디지털 자산을 찍어낼 수 있는 시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는 블록체인이 디지털 자산화 플랫폼으로서 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자료가 길어서 스킵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디지털 자산을 일반적으로 찍어낼 수 있게 최초로 열어준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펀저블 자산과 non 펀저블 자산 두 가지 형태가 지금 나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자산을 좀 대중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사실 탈중앙성이나 센서십 레지스턴트 측면에서는 가장 지금으로서는 안정적인 플랫폼이라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용도는 사실 이더리움에 잘 맞지만 저희는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디지털 자산을 대중화시키고 하는 데에서는 저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도 거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클립이라는 이 그 자산 지갑, 그래서 디지털 자산 지갑이 카카오톡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별도의 설치 없이도 되게 쉽게 써볼 수 있는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실험하고 있는 자산들이 이런 종류고요. 그래서 펀저블 자산은 대체 가능한 돈가치, 그래서 클레이라고 하는 이 클레이튼 퍼블릭 블록체인의 토큰입니다. 플랫폼 토큰으로서 클레이가 핵심 자산 역할을 하고, 그 위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게 KCT.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있고요. non fungible, 즉 대체가 불가능한 자산은 뭐 게임 아이템, 인증서, 그리고 연예인 포토카드, 아까 말씀드린 비상장 소유권, 주식 소유권,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 내년엔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레이라든가 NFT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뭐 아마 요거하고 다음 장 정도 하면 제 발표는 마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디지털 자산을 찍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실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 패스가 있는데, 뭐 뒤에서도 아마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썸씽이라는 저희 그 플랫폼 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모바일 노래방 서비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서비스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스스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토큰을 발행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산 지갑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풀패스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엔젤리그 같은 경우는 비블록체인 서비스예요. 블록체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개발자도 없고, 근데 자산을 어떻게 찍어내느냐, 저희가 그런 서비스 다 제공하고 있어요. NFT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클릭해서 발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것은 저 클립이라는 자산 지갑을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너무 밑바닥부터 다 해가지고 이러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자산들을 블록체인 쪽으로 넘기면서 오픈 생태계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은 제가 키노트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소개를 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디지털 자산의 특징이 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본인들의 서비스 바깥으로 나와서 오픈 생태계 내에서 어떤 확장성을 더 가지는 측면도 되게 중요하고요. 프로그래머블 가능해진다라는 건, 그리고 컴포저빌리티가 되게 늘어난, 이걸 통해서 요새 뭐 디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NFT나 이런 다른 자산 형태도 분명히 디파이 같은 형태의 파이낸스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쭉 다 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디지털 정보 시대에 구글이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모바일 시대에 카카오톡이 나왔죠. 플랫폼이 한번 바뀌면 거기에 킬러들이 굉장히 커다란 이펙트를 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물론 킬러를 찾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디지털 자산 시대에도 아직은 없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여기 계시는 서비스들이나 아마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이 그 컨퍼런스에 감사를 드리는 게 테크엠에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 구성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게 하시는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진정성 있게 하시는 분들은 다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과 어떤 그 환경을 제공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클레이튼 위에서 카카오톡의 애니팡처럼 킬러가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성공할 때까지 서포트 해주는 역할, 그래서 킬러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관심 있으시면 저희랑 같이 한번 성공을 한번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